안녕하세요. 행주가족 여러분. 오늘도 우리 고민박사 곰박사와 함께 행주TV의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는 익숙한 장면이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이는지는 자세히 모릅니다. 저도 이제 나중에 이 영상을 보고선 확인할 텐데, 오늘은 제 진료실에서 제가 그동안 15년 동안 근무해왔던 제 진료실에서 영상을 좀 촬영해 보도록 했습니다. 왜 이런 마음을 먹었냐면, 제가 이제 병동을 접겠다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제 병동을 접으면서 기존의 시설들을 계속 이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바로 옆 건물로 이제 외래만으로 이제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참 오랫동안 앉아 있었는데, 제가 어떻게 보이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제 기록, 뭐 심지어는 셀카도 남겨놓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의 시각에서 한번 이렇게 저를 촬영해 보고, 여러분들은 나를 좀 이렇게 봤겠구나 하는 그런 좀 어떤 설레임 있는 마음을 좀 얻어보려고 영상을 이렇게 촬영하게 됐습니다. 이제 제가 유튜브 채널을 하는 이유 자체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 자리에서 이제 그때그때 드리는 어떤 그런 설명들, 그런 설명들을 나중에도 좀 들으실 수 있도록 병원의 자료실을 겸한다. 그래서 병원의 자료실처럼 운영한다. 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플러스 마치 앨범처럼 또 제가 그동안에 또 무슨 말을 하고 살았는지, 또 제가 또 그런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지도 제가 나중에 또 돌이켜 볼 수 있는 또 앨범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병원으로 이전하기 전까지는 여기서 이렇게 영상을 남기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해갖고 이렇게 됐으니까 너무 좀 어떻게 보면 많이 질린 모습이라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다룰 이야기는 삶의 의미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 제가 종교 뭐 수도자도 아니고 삶의 의미를 어떤 논한다라는 데 대해서는 제가 뭐 자격이 저도 뭐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뭐 큰 자격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요즘 들어서 유난히 이제 환자분들 오셔서 제가 좀 마음은 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면은 많은 분들이 요즘은 좀 삶의 의미를 잘 모르겠다. 요즘은 뭐 사는 게 힘들다를 넘어서 왜 사는지 모르겠다. 공허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부쩍 많이 하십니다. 저는 물론 계절적인 요인도 있다고 봐요. 왜냐면 가을이라는 계절, 가을 한절기라는 계절, 그리고 이렇게 겨울이 다가온다라는 거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생존이 보장되지 않는, 과연 한 해를, 이 겨울을 잘 살아넘길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그런 걱정과 고민을 하게 되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봄 한절기와는 다르게 기분이 가라앉고 더 진지해지고 심각해지고 더 지나서는 부정적이 되고 비관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봄, 여름 동안에 잘 지내왔던 것들에 대해서 어차피 내가 겨울에 이렇게 힘들게 될 텐데 내가 뭐 하려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나, 또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잘 살았던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들을 사실 하게 되는 거거든요. 지능이 높은 종일수록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동물 다큐멘터리에서도 겨울을 이겨내는 어떤 그런 동물들의 모습이 나온다면 우리가 보는 우리도 그냥 기분이 좀 우울해져요. 정말 힘들겠다는 생각도 들고, 이 어떻게 보면 현대의 정글이라는 이런 도시 사회에서 사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럴 때일수록 좀 삶의 의미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이런 기회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다행한 거는 이제 물론 이제 자연의 겨울인 어떤 그런 계절에 우리가 진짜 정글에서 살고 있다면, 어째 초원에서 살고 있다면 생존이 정말 보장이 안 되는데, 그래도 지금은 생존이 보장이 되는 시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또 봄을 오는 걸 또 아는 지능을 가진 종족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겨울을 맞아서 한번
내 삶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보는 것도 꽤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이제 삶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환자분들과 나눈 결과, 저희들은 좀 어떤 생각들을, 또 제가 또 어떤 말씀들을 좀 많이 드리게 됐냐면, 삶의 의미는 이미 사회가 정해놓은 삶의 의미들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정하는 삶의 의미가 나한테는 더 좋은 일이지 않겠느냐라는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회가 이미 정해놓은 삶의 의미도 많아요. 뭐, 가족을 아끼고, 돈을 많이 벌고, 뭐, 좋은 직장을 갖고, 좋은 학교를 나오고, 뭐, 좋은 친구를 사귀고, 많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스포츠 선수라면 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야 될 거고, 뭐, 기업을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면 승승장구해서 뭐, 이사, 사장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고,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삶의 의미들 이렇게 해갖고 잘 살게 되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이다 라는 그런 삶의 의미들, 뭐 그런 것 중에는 뭐 이런 현실적인 것들도 있지만 뭐 자산 축적한다든지 좋은 차를 산다든지 뭐 그런 현실적인 의미도 있지만 또 뭐 착한 일을 많이 한다든지 뭐 봉사를 한다든지 뭐 어떤 뭐 사랑을 베풀고 산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좋은 덕과 관련된 어떤 삶의 의미들도 있죠. 가족을 돌본다든지 가족과 사랑하면서 화목하게 지낸다든지 하는 것 같은. 그런데 결국은 문제는 그러한 것들이 보면은 그러한 뷰로 인생을 볼 때, 예를 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직장에서 승승장구하는 걸로만 놓고 본다면, 또는 사업에서 승승장구하는 걸로 놓고 본다면, 이 세상,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이런 정규분포라는 걸 그리거든요.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정상과 비정상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겠지만, 이렇게 정규분포를 그린다고 하는 것은 이 중간에 평균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들이 제일 많이 몰려 있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뭐 하위 2.5%, 상위 2.5% 또는 하위 5%, 상위 5% 정도의 이런 많은 어떤 평균에 가까운 어떤 이런 데이터들보다 이렇게 조금 처지는 데이터들은 조금 비정상으로 보는, 그렇지만 그걸 비정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 다 정상의 연속성상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보면은 그렇게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정규분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거기에서 이제 내가 한 요 정도에 속해 있으면 그래도 나는 좀 괜찮게 사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안심을 할 수가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그렇게 세상이 정해놓은 잣대로 내 인생을 봤을 때 나의 삶이 이 정규분포에 상위 2.5%가 아니라 하위 2.5%에 가까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회가 정해놓은 어떤 그런 삶의 기준들, 그 기준 하나하나로 보는 게 다 인생을 보는 어떤 시각이 되는 건데, 그런 시각에서 사회가 정해놓은 어떤 그런 시각들 중에 골라서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내 삶에 대해서 나는 하위 2.5%에도 못 미치는구나, 또는 나는 하위권이구나, 이런 어떤 인식들을 갖게 되면 또 그만큼 또 내 마음에는 또 부정적인 감정들이 생기게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라는 거는 감정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데, 또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느끼게 되면 또 내 인생에서 또 그런 부정적인 부분들에 더 시각을 맞춰서 볼게 될 거고, 뭐 그렇게 나 스스로에 대해서 나한테 일어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데 자존감이 높아질 리 만무하고 자신감이 생길 리 만무하죠. 그럼 인생이라는 거는 점점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정해놓은 어떤 그런 기준들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스스로가 뭔가 삶의 의미를 정하고 그 기준으로 인생을 보는 것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삶의 의미는 자신이 정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그런 삶의 의미를 사회가 이미 정해놓은 그런 잣대로 세상을 보면서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정할 삶의 의미를 못 찾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음에 안 들어서.
자기가 잘하는 것들은 아니니까. 그런 경우에 또 새로운 삶의 의미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어. 그런 경우에는 삶의 의미가 없다라고는 어떤 그런 느낌도 들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인생이라는 거는 정말 얼마나 촘촘하게 자기가 정말 창의적으로 만들어낸 삶의 기준까지 포함해서 인생은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진짜 360도 다양한 방식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얼마나 잘게 쪼개서 볼 수 있느냐는 그건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창의적인 능력에도 달려 있는 건데 삶의 의미를 내가 괜찮은, 내가 잘하는 그런 쪽이 좀 되는 쪽으로 많이 정해놓으면 그래도 어떤 사회적인 어떤 삶의 의미도 어떤 사회적인 잣대도 내가 좀 따르겠지만 내가 정해놓은 잣대에서도 내가 좀 만족스러운 부분들이 생기면 그래도 삶에 균형을 찾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건 좀 어떻게 보면 웃픈 좀 웃을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는 얘기인데 제 환자분들하고 얼마 전에 제 환자분하고도 좀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자기 삶의 의미를 이게 잘 못 찾겠대. 자기는 인생을 잘못 산 것만 같대. 굉장히 오래전부터 몸에 여러 군데의 통증으로 온갖 병원을 다녔지만은 이제 원인을 찾지 못하고 통증에는 계속 시달리고 그러다 이제 병원에 오셔서 꽤 오래 치료를 받으셨어요. 지금도 물론 통증에 시달리시지만 그때만큼 부정적인 감정에 시달리지 않으시면서 통증도 어느 정도는 많이 괜찮아진. 그렇지만 지금도 통증은 있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이제 안타깝게도 이 얘기를 듣는 본인은 아시겠지만 그분이 또 그렇게 잘 좋아지는 쪽으로 이렇게 인생이 그래도 오시다가 또 얼마 전에 또 이렇게 암 진단을 받고 또 그런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서 더 힘들어지고 더 아파지는 경험들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원래대로 아파지는 것 같다고도 얘기를 하시고 다행인 거는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 회복되는 속도 아팠다가도 괜찮아지는 어떤 그런 속도 회복력은 굉장히 좀 좋아지셨더라고요. 그분하고도 맨날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일에서도 문제가 터지고 몸도 이렇게 안 좋고 그러니 참 삶의 의미를 모르겠다. 왜 사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삶의 의미를 뭘로 보느냐를 갖고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사실 어거지죠. 고통을 참는 능력으로 본다면은 지금 내가 볼 때는 당신은 상위 2.5% 이상일 것 같다. 고통을 참는 능력으로 그동안의 인생을 고통을 계속 참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심지어는 손목이 아파서 냉장고도 못 열는 그런 통증에 시달려 왔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아마 통증을 참는 능력은 아마 당신이 상위에서 정말 정말 대단한 위치에 있지 않을까. 아마 내가 볼 땐 3.1 운동 시대 저희 일제 치하에 태어났으면 아마 어떤 고문도 아마 잘 견뎌내는 아마 그런 사람으로 아마 밀정으로 활약했다면은 자기 자신의 역할을 크게 했을지도 모른다. 지금 세상을 잘못 만나서 지금 아프기만 하지 그것도 능력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는 이제 빵 터지면서 이제 웃으면서 이제 얘기를 끝내긴 했는데 그렇죠. 그것도 어가지죠. 그걸 만약에 삶의 의미로 그냥 뭐 그분도 이제 저 그냥 듣기 좋으시라고 한번 그걸 삶의 의미로 생각해 보는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드리면서도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죠. 왜냐면 정말 고통스러운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지만 정말 극단적이지만 고통을 참는 거를 삶의 의미로 내 두자. 그래. 근데 그분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정신적인 고통, 신체적인 고통, 정말 어마어마하게 참아오셨거든. 그렇기 때문에 참을성은 정말 많으시게 될 거거든요. 역설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참을성이라는 어떤 그런 잣대로 인생을 본다면 정기분포에서 상위 5% 안에 속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인 건데, 물론 인생에서 이제 다른 사회가 정해주는 어떤 그런 현실적인 잣대들, 플러스 내가 괜찮아 하는 잣대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내가 얼마나 좀 자유로운 결정을 하고 사느냐를 또 인생의 의미로 둘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내가 얼마나 멋진 몸을 진짜 갖느냐가 또 그게 또
근육을, 얼마나 멋진 근육을 갖느냐가 또 삶의 의미가 돼서 또 하루 종일 또 그렇게 운동을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 거고요. 제가 볼 때 삶의 의미는, 제가 그냥 아까 얘기한 어떤 그런 좀 예 이외에는, 너무 이렇게, 아이디어를 만들어 드리려고는 하진 않아요. 왜냐면 아이디어를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그런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면 또 여러분들이 또 창의적으로 생각해낼 수 있는 또 그런 선택지가 또 줄어들 수 있으니까. 뭐 그렇다면 뭐 제 개인적인 걸로 한다면 저는 제가 전에도 좀 영상 중간중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 콘텐츠를 소비하는 부분을 굉장히 즐거워하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뭐 초반부터도 모든 어떤 그런 뭐 애니메이션이 됐든 영화가 됐든 그런 부분들을 정말로 많이 봐왔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을 내가 얼마만큼 만족스럽게 보느냐도 저는 삶의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것에서는 저는 상위 5% 이상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으로는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다. 뭐 이런 만족스러운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요거는 좀, 또 주제에서 또 좀 약간은 좀 벗어난 사족 같은 얘기인데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컨텐츠들을 많이 보다가 제가 거의 한 25년 전, 26년 전 그때에 봤던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이죠. 그 일본의 어떤 무역상사, 그러니까 그런 회사원의 어떤 성공담을 다룬 성공기를, 그래서 사원부터 시작해서 과장, 부장, 이사, 사장이 되는 어떤 그런 성공기를 다루는 어떤 그런 만화가 있는데요. 단행본으로 나와서 이제 만화가 있는데, 그 만화를 지금 거의 한 25, 6년 만에 좀 다시 보게 됐습니다. 다시 보게 되니까 거기에서 그 당시 이제 일본의 경제가 고민했고, 또 그 당시에 이제 그 나이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고민해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벌써 이제 그 만화 주인공이, 이사가 됐는데, 이제 저랑 나이가 이제 비슷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의 어떤, 물론 이제 세계의 어떤 환경은 그때와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일본이 겪고 있는 어떤 그런 경제적인 상황, 이제 불황을 앞두고 있는, 그래서 걱정을 하는 그런 상황들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와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바로 어제 이제 본 장면이니까 그 장면을 말씀드린다면, 거기에서 이제 글귀가 어떤 글귀가 있냐면, 일이 삶의 전부가 되는 세상, 그리고 그 일에 지배되는 내 인생, 어, 50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내 앞날이 캄캄해진다. 그 사람은 지금 계속 승진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어떤 일을 겪었냐면,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많은, 특히 일본 같은 경우도 저렴한 인건비를 목표로 이제 공장을 많이 보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중국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출자를 하고 투자를 한 외국 회사들한테서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그런 정체성을 회복하는 어떤 의미에서 주변 나라 뒤통수를 치는 거죠.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진출했던 일본 기업들이 다 어떻게 보면 쓴 물을 마시고 다시 이렇게 고국으로 귀환을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꿈과 희망을 안고 그렇게 열심히 일본에서도 살아왔고, 또 다른 희망을 보기에 중국까지 넘어와서 그렇게 사업체를 키우고 그러는데, 중국과의 사업이, 중국이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으니까 거기서 고배를 마시고, 또 거기에 있는 관련자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하청업체들이죠. 그런 데들은 도산을 하면서 뭐 자살도 하고, 또 이 사람은 대기업 직원이지만 과연 그런 대기업은 과연 앞날이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막막해지고, 그런 글귀를 보는데 지금 우리나라랑 너무 비슷해요. 우리나라랑 너무 비슷하고, 또 거기에서는 이제 그런 50대 이제 은퇴를 앞둔 그런 어떤 사람들의 어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어떻게 보면 미래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미래가 더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같이 공감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20대 젊은 청년들조차도 좀 그런 위기에 쌓여 있지 않는가. 그래서 앞이 캄캄하다라는 그런 말들을 지금 20대들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걸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는 오히려 그때보다도 더 안 좋아지지 않았나.
그리고 그것 때문에 더 많은 나쁜 감정들이 시달리게 되지 않았나. 좀 그런 고민들을 좀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좀 그런 사족 때문에 좀 말이 길어지고 또 진료실에서 진료가 끝나고 좀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드리다 보니까 좀 수다스럽게 이 얘기 저 얘기 다 하게 됐는데요. 아마 제가 진료를 하는 환경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는 상황이었으면 아마 제가 말 더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더, 이렇게 짜임새 있게 진행을 못하고, 이렇게, 그냥 두서없이, 그냥 마음에 내키는 말들, 이렇게 다 하게 됐는데, 널리 이해해 주시고, 또 다시 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